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날마다 더 좋은 삶을 만들고자 오늘도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인생을 바꾸는 90초입니다. 저자는 조앤 L. 로젠버그, 옮기니는 박선영,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직관과 어긋나는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자신감을 기르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열쇠는 불쾌한 감정을 다루는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거기서 생기는 감정적인 결과에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불쾌한 감정을 8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감정들과 맞닥뜨렸을 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건 무엇이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의 선택. 둘째, 8가지 감정. 셋째, 90초라는 간단한 공식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동료 한 명이 애정을 담아 내 성을 붙여준 로젠버그 리셋은 단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거의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째, 현재에 집중하면서 매 순간 하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의식하고 접촉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유쾌한 기분부터 불쾌한 기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불쾌한 감정에 맞서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8가지 감정에 대처하거나 견디고자 하는 의지를 다집니다. 슬픔, 수치심, 무력감, 분노, 당혹감, 실망, 좌절, 취약성. 셋째, 90초 동안 밀려드는 신체 감각의 파도를 타면서 이런 불쾌한 감정을 견디거나 극복합니다. 달아오르는 뺨, 두근거리는 심장, 위가 죄어드는 느낌 같은 신체 감각은 몸이 우리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신체 감각과 그것이 표현하는 감정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이 로젠버그 리셋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분리되거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선 뭔가를 놓쳤다는 걸 알기에 계속 채워지지 않는 기분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8가지 불편한 감정의 파도를 각각 90초씩 타면서 순간순간의 경험과 연결되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숙달되면 온전하게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삶, 자신이 직접 설계한 삶으로 향하게 됩니다. 리셋은 우리가 흔히 하는 다양한 불평을 해결합니다. 걱정,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게 평가당한다는 느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혹독한 자기 비판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부정적인 자기대화도 즉시 입을 다뭅니다. 오래된 감정의 짐을 버리는 건 더 간단한 일이므로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남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순간에 리셋을 계속하는 한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감정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인생을 바꾸는 90초 책 속의 왜 나는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왜 나는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
불쾌한 감정이 주는 선물.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은 우리를 거북하게 하고 심지어 고통까지 안기므로 대부분 피하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경험적 회피라고 부르는데 주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서 눈앞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힘든 감정을 자꾸 피하면 자기 삶을 보호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적인 정보까지 차단하게 된다.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피해 계속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 불안감과 신체적 고통, 취약성, 무력감이 서서히 커진다. 오랫동안 진정한 인생 경험을 외면한 채 계속 딴 데 정신을 팔면 진짜 자신과 단절되어 공허감, 마비된 느낌, 정신적인 기능 저하를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 심한 고립감이나 소외감, 절망감 같은 더 나쁜 감정으로 변한다. 하지만 꼭 그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 정신적인 기능 저하로 빠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신감과 감정적인 힘, 회복력으로 향하는 길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서적으로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답은 고통을 견디거나 불쾌한 감정에 대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을 똑바로 직시할수록 더 유능한 사람이 된다. 자신감을 키우고 감정적으로 강해지는 동시에 회복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모든 경험에서 배우려는 의지,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이를 드러내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 불쾌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더 중심이 잡혀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서 유능하고 침착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힘든 감정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면 불안감이나 혹독한 자기 비판,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쾌한 감정을 피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면 용감하게 대화에 임하는 능력이 향상돼서 관계가 개선되거나 더 깊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순간순간의 경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할 수 있고 목적의식도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늘 원하던 삶을 살게 된다면 불쾌한 감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로젠버그 리셋 공식. 25년 전에 UCLA 학생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도표를 하나 그렸는데 이것이 내담자들을 상담하는데 기본적인 청사진이 됐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그림이 로젠버그 리셋의 시작이었다. 기본적으로 이 도표에는 두 가지 경로가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는 회피 경로고 두 번째는 인식 경로다. 나오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피 경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인식 경로를 선택하는 게 더 건전한 방법이다. 내가 상담 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부정적인 생각이 내담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고 모든 행복감을 망쳐버렸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불쾌한 감정에 맞서는 게 힘들어 차라리 피하려고 했다. 부정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인 화법을 자기 내면의 목소리라고 칭하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는 의식적인 생각이나 태도는 물론이고
무의식적인 가정과 믿음도 포함된다. 이는 당신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 미래, 세상 등을 주제로 나누는 내적 대화로 이를 통해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고 나쁜 결과나 원치 않는 결과를 예상하기도 한다. 혹독한 자기 비판도 자신에 대한 가혹한 판단이나 공격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정적인 사고이며 부정적인 감정은 불쾌하거나 힘든 감성을 말한다. 패배주의적 사고와 혹독한 자기 비판의 함정에 빠지는 건 너무나도 쉽고 유혹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신의 실패나 단점에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사투를 벌이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힘든 감정을 피하는 게 더 해롭다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이런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 훨씬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내담자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는 1차적인 불평의 밑바탕에는 대응하기 힘든 불편한 감정이 깔려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불쾌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내가 관찰한 수많은 사례 덕에 이것이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됐다. 무엇이 불쾌한 감정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가? 나는 몇 년 동안 이 문제와 씨름했다. 신경과학계에서 발견된 사실들이 더 널리 알려진 뒤에야 비로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고, 불쾌한 감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 진실성 등과 얼마나 많은 관련이 있는지를 더 완벽히 이해하게 됐다.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과 그 감정이 지속되는 대략적인 시간을 알게 된 덕분에 불쾌한 감정을 보다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로젠버그 리셋을 개발할 수 있었다. 프롤로그에서 밝혔듯이 로젠버그 리셋은 하나의 선택, 8가지 감정, 90초의 시간이라는 간단한 공식을 바탕으로 한다. 매 순간의 경험을 최대한 많이 의식하고 접촉하겠다는 선택을 하고 8가지 불쾌한 감정 중 1가지 이상을 90초 동안 느끼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추구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감정, 생각, 신체적 감각을 충분히 느끼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삶에 접근할 때 회피가 아닌 인식의 경로를 택하는 것이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든 표면에 드러난 8가지 불쾌한 감정, 슬픔, 수치심, 무력감, 분노, 당혹감, 실망, 좌절, 취약성 중 하나를 오롯이 느끼면서 극복해야 한다. 40년 넘게 감정적 고통 연구에 앞장서면서 알게 된 사실은 불쾌한 감정을 피하기만 하는 건 자신감과 행복, 진실성, 성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 8가지 감정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셋째, 90초간 이어지는 신체적 감각의 파도를 타면서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극복해야 한다. 이런 신체적 감각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떤 감정이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전에 신체적인 수준에서 느낄 수 있다. 때로는 불쾌한 감정이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다. 감정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신의 몸과 뇌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데 대부분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행동이다.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정보 교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은 흥분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 감정, 특히 불편한 감정을 극복하려면 신체가 통제 기능을 되찾을 때까지 신체적인 감각을 참아야 한다. 우리 몸은 평소 상태인 항상성을 유지하는 걸 선호하므로 최대한 빨리 기준점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90초 접근법, 솔루션.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앞서 볼트 테일러가 설명해준 감정이 촉발될 때 생기는 현상들을 잠시 떠올려 보자. 그녀는 어떤 기분이 들면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 혈류로 밀려들면서 저마다 특유의 신체 감각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밀려오는 화학 물질을 파도라고 생각해 보자. 이 화학 물질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생리적인 감정이 가라앉으면 마치 파도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테일러의 말에 따르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감정의 생화학적 수명은 감정이 처음 촉발된 시점부터 따져서 약 90초라고 한다. 감정의 강도와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감정의 수명이 그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밀려온 감정이 90초 이상 지속되는 일은 없다고 한다. 나를 찾아온 내담자 한 명은 90초는 노래 반곡보다도 짧은 시간이라는 아주 멋진 관점을 제시했다. 종류를 불문하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겠지만 그 순간 아무리 강력하게 느껴지는 감정도 전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파도를 타듯이 감정을 타라. 파도가 해변에 밀려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어떤 파도는 엄청난 기세로 몰려와 요란하게 부서지는 반면 어떤 파도는 부드럽게 찰싹이기만 한다는 걸 알 것이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걸어본 적이 있다면 파도가 어떤 식으로 해변에 밀려오든 간에 바다로 다시 돌아가기 전 해변에 잠깐 머물 뿐이라는 것도 알 것이다. 파도가 아무리 밀려와도 반드시 다시 밀려가게 되어 있다. 우리 몸의 신체적 감각이나 에너지 상승을 통해 먼저 느껴지는 감정들도 바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파도가 해안선을 타고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도 감정이 고조된다. 때로는 감정이 흘러넘치거나 감정에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당황해서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처럼 아주 미약한 감정만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감정이 오래 머물 수도 있지만 파도가 그렇듯이 감정도 반드시 가라앉는다. 그렇다면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그 감성이 머지않아 가라앉을 때까지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이다. 이를 서핑이라고 생각하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저 파도의 몸을 맡기면 된다. 매우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견디는 비결은 그 감정들에 수반되는 신체적 감각을 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격렬한 신체 반응은 순식간에 지나가며 그러면 감정도 비슷하게 가라앉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정에서는 어떤 파도든 90초를 넘기지 않는다. 그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소멸하는 것까지 지켜보자. 숨을 참지 말고 정상적인 호흡을 계속하면 파도를 타면서 이런 기분과 신체적 감각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감정을 참는 문제를 철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요컨대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연관된 신체 감각을 경험하는 동시에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숙고하는 호기심 많은 관찰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테일러의 표현대로 진한 감정을 반추하면서 똑같은 회로를 계속 가동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다. 파도는 하나뿐인가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다. 그렇지 않다. 어떤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면 그 기억과 연결된 비슷한 감정이 발화된다. 하나 이상의 감정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필요한 방향으로 서핑하자. 90초 과정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자. 그러면 즉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금세 어느 정도의 안도감과 침착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불안감이 줄어들고 곧이어 통찰력이 생기면서 무엇이 그런 감정을 자극했는지 깨닫게 되며 오래된 기억과 연결해 과거의 경험이나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기분을 더 또렷하게 식별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느낌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아는 것을 더는 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낡은 생활 패턴이나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대신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진실을 인식하고 명확히 알게 된다. 30살인 데비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파도에 몸을 맡기는 능력을 키운 덕분에 자신의 파괴적인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더 진실해지면서 회복력도 키웠다. 그녀는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빈정대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내 사무실을 찾아온 데비는 사귄 지 5개월 된 남자친구와 어떻게 싸웠는지 설명했다. 남자친구에게 감정이 상한 일이 있어서 데비가 말을 꺼냈는데 남자친구는 점점 입을 다물고 조용해지더니 결국 대화를 중단했다. 이게 데비에게 얼마나 화나는 일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데비의 대응 방법은 얘기 좀 하자면서 그를 점점 강하게 압박하거나 구슬리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빈정거리는 말을 많이 했다. 그 방법은 효과가 없었다. 남자친구의 침묵만 더 깊어질 뿐이었다. 아까보다 훨씬 더 화가 난 데비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가방을 챙겨들고 그의 아파트를 나와 싸움으로 인한 분노와 슬픔, 좌절감을 느꼈다. 그녀는 운전을 하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생각했고 언뜻 술과 자해를 떠올렸다. 이는 그녀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무렵에 의지하던 좋지 못한 감정 대처 전략이었다. 싸움으로 인한 분노를 여전히 강하게 느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동안 데비의 생각이 바뀌었다. 보다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려고 애쓰던 그녀는 심호흡을 하면서 자기 몸속을 흐르는 분노와 슬픔의 파도를 타야 한다고 자신을 일깨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강렬했던 감정이 누그러들어서 싸움의 진짜 원인과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처음부터 분노와 실망, 슬픔의 강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면 비꼬고 상처 주는 말로 싸움을 격화시키지 않았을 테고 그렇게 떠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해도 일단 물리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자 심호흡과 파도타기를 잘 활용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데비는 이때 비로소 통찰력을 얻었다. 눈물을 흘리던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슬픔과 실망감을 피하기 위해 분노와 비아냥거림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걸 깨달았다. 또 자신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느끼면 분노가 점점 커진다는 것도 인정했다. 데비는 자기 아버지와 맞설 때도 이런 행동을 하곤 했다. 자기 행동을 인식하게 된 데비는 다음에 또 남을 심하게 비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결정을 내리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험을 몇 번 더 거친 데비는 비꼬는 버릇 대신 리셋을 기본 전략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대인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행복감이 높아졌다. 부모들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유아와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와 유대감을 맺는 방식과 관련해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이 연구는 이런 유대 관계가 아동의 뇌의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아이가 양육된 방식, 배운 것, 심지어 자궁에서 한 경험도 감정을 잘 관리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능력은 성인이 된 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는 대개 부모, 보호자의 감정을 아우를 수 있는 감정 범위를 개발한다. 데니얼 시겔은 부모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느낀 고통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타내는 반응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운 좋은 사람은 정서적인 따뜻함과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사려 깊은 추론 능력을 갖춘 부모 밑에서 성장한 이들이다. 하지만 당신의 부모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면 당신을 비롯한 형제자매에게 골치 아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고통이 혼란, 분노 발작, 무시, 거리두기, 완전한 차단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신이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랑과 애정, 관심을 주지 않는 부모였다면 당신 역시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부모가 분노를 잘못 다루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당신이 극심한 분노의 표적이 됐을 수도 있다. 예측할 수 없이 분노를 폭발하거나 미친 듯이 화를 내는 부모 앞에서 위험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자녀가 자신의 분노와 무력감을 제쳐두는 일이 흔하다. 이런 경험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폭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늘 분노에 차 있는 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분노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거나 부모처럼 화를 잘 내는 어른이 된다. 자기 부모와 비슷하게 화를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냥 감정을 차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또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게 무섭거나 불편할 수도 있다. 성인이 된 당신의 자아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안락하게 자랐는지, 무제한적인 부를 누리며 자랐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또 어릴 때 노출된 환경이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난하고 혼란스럽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생존이라는 문제와 충분히 갖지 못해서 생긴 모든 스트레스, 압박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적대감 때문에 종종 정서적인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이런 환경의 잠재적인 영향은 다양한 단계에 걸쳐 성인기로 이어진다. 당신의 부모가 사려 깊고 신뢰할 수 있고 힘을 주는 행동보다 충동적이고 일관성 없고 가혹하며 심지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행동을 주로 보여줬다면
당신은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삶의 질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어릴 때 안정감과 일관성, 따뜻함, 감흥성, 기회를 바탕으로 길러진 사람들과 대조를 이룬다. 적어도 초기에는 이런 상황이 당신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접촉할 수 있게 하는지, 즐겁거나 불쾌한 일을 경험하는 걸 얼마나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지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참고 이겨내는 방법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 감정들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관계를 망가뜨리고 꿈을 망치며 목표와 모험을 쫓으려는 추진력이 저하되고 변화 앞에서도 회복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이럴 때 리셋을 사용하면 어려서부터 익힌 부적응 패턴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실은 우리 삶에는 천성과 양육의 효과가 항상 작용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경험과 사건은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나이가 든 뒤에도 우리가 기능하는 방식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발전과 불쾌한 감정을 다루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 또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변화하는 능력도 있다는 걸 안다. 이와 관련해 과거가 핑곗거리가 아니라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든 차이는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서 생기는 법이므로 피하지 말고 제대로 인식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것이 당신에게 부탁하는 하나의 선택이다. 이 선택을 자주 할수록 행동이 자연스러워져서 결국 감정을 밀어내거나 감정이 다 흘러나오기 전에 반응을 보이려고 하기보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감정을 느끼겠다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8가지 불쾌한 감정이 90초 동안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의식하고 경험하면서 그 순간의 경험에 계속 연결되고자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감과 회복력, 진정성이 커질 것이다. 이는 생화학적으로 감정이 급증하는 걸 겪어내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려주는 불쾌하거나 불편한 신체 감각을 견디는 일이다. 매일 리셋을 사용하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